안녕하세요, 사입니다. 오늘은 전남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산 2-1번지에서 영면을 취하고 계신 반남박씨 시조 박응주 묘를 살펴보러 왔는데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반남현에서 호장을 지낸 박응주가 여러 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 박의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직관을 찾아가 부친을 안장할 명당을 잡아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흔쾌히 승낙한 직관의 뒤를 따라서 잠이산자락에 이르렀을 때 뒤편이 병풍처럼 둥그렇게 둘러쳐져 있고 앞이 탁 트인 낮은 산등성이 위에서 어느 한 곳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직관의 얼굴이 환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짙은 어둠이 드리워진 후에 10걸음 정도 이쪽에 자리를 잡아주었다고 하는데요. 직관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던 박의는 몰래 직관의 뒤를 따라가서 직관 부부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오늘 박 부장님 묘 자리는 잡아주었나요? 라고 묻자 직관이 오늘 천하 대명당을 보았지만 그 자리를 알려주었다가는 천기를 두술한 죄로 화를 당할 것 같아서 10걸음 정도 위쪽을 알려주었소 라는 말을 들은 박의가 장례일에 몰래 엿들은 천하 대명당의 묘를 쓰려고 직관이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서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마침 장례를 도와주려고 고개를 넘어오던 직관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깜짝 놀라서 헐레벌떡 달려와 어째서 엉뚱한 곳에 서둘러서 땅을 파는 것이오 라고 하자 박의는 시치미를 떼고 이곳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버님을 이곳에 모시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답니다. 그러자 직관은 지금 파고 있는 곳이 사실은 천하 대명당이요. 내가 천기를 두술한 죄를 받을까 봐서 알려주지 못했는데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 여겨지요. 이곳에 안장을 하면 후손이 벌떼처럼 일어나 번창할 벌명당이요. 벌명당은 반드시 벌이 마실 수 있는 샘이 있어야 하는데 500호자락 아래에 자연적으로 생긴 샘이 있으니 그 샘을 메워서도 아니 되고 샘물이 말라서도 아니 돼요. 그러니 그 샘을 잘 보호해야 이 명당이 발복을 한다오. 그런데 상주 양반, 내가 부탁할 것이 하나 있어. 잠시 땅 파는 것을 중단했다가 내가 저 고개를 넘어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 지났을 즈음에 다시 땅을 파기 시작하시오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 집으로 향했지만 박의는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시 후에 사람들을 재촉해서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 땅 속에서 새만한 벌이 쏟아져 나와 직관이 넘어가고 있는 고개 쪽으로 날아가 직관의 뒤통수를 쏘아 죽였다고 합니다. 박의는 자신의 경솔함 때문에 직관을 죽였다는 죄스러움에 매년 10월 보름에 박직관의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도 후손들이 선대의 유지를 받들어 박직관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직관이 벌에 쏘여 죽은 고개를 벌고개, 한자로는 봉현이라 부르고 직관이 말한 샘을 석천이라 하며 후손들이 발복을 기원하면서 지금도 잘 관리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 고손 박상충이 예조 정랑 오세손 박은이 호조 판서에 오른 것을 시발점으로 이 가문에서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215명을 배출하였고 그 중에서 재상 7명, 대작 2명, 호당 5명, 청백리 1명, 공신 6명을 배출하여 명문가로 세도를 누렸다고 하는데요. 이를 반남박씨 가문에서는 명당에 안장한 시조묘의 음덕이라 여긴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조 박응주의 묘은 깨끗하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 아름답네요. 후손들이 조상을 숭배하는 정성과 마음이 묘역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듯합니다. 묘표에는 고려호장, 박공, 응주짐이라 되어 있네요.
뒤편에 있는 묘의 묘피에는 정이조참의 박공 윤무지묘라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시조공의 손자라고 합니다. 박응주 묘지를 형성하고 있는 용맥의 근원을 살펴보면 백룡산에서 마산과 호산을 거쳐서 자미산 쪽으로 행용하는 용맥을 백룡지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룡지맥이 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반남면 흥덕리를 형성하고 있는 용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룡지맥이 달려와서 묘지 뒤편에 세운 산봉우리가 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묘지는 이곳에 기봉한 현무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지는 산줄기와 북쪽으로 갈라지는 산줄기의 가운데를 뚫고 나와 서북쪽으로 뻗어내리다가 우측으로 요도를 뻗어서 지지한 후에 좌측으로 용문을 돌려 갑좌 경향의 천작을 이룬 용맥상에 자리 잡고 있는 형상인데요. 묘지로 휩쓰는 용맥의 등성이 부분이 평평하고 넓습니다. 즉 이는 용맥이 혀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 선자 박윤묘의 묘지에서 밑으로 약간 내려앉은 곳에 시조묘가 자리잡고 있는 형상인데요. 만약에 처음 이 자리를 본 지관의 말처럼 시조묘가 천하대명당이라면 뒤편에 있는 선자 박윤모의 묘는 입수도두에 묘를 조성한 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지관이 입수도두에다 묘를 쓰라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약간 내려앉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시조묘의 봉분이 상당히 큰데요. 상당한 봉분의 좌우측의 여백이 널널합니다. 즉 혈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좌우로 넓습니다. 묘지 앞 전순 부분은 쭉대를 쌓아 올려서 인위적으로 넓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원래의 형상을 감안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 아쉽습니다. 그리고 보국을 살펴보면 현무에서 서쪽으로 갈라진 후 길게 뻗어 나가면서 안쪽으로 뻗은 지엽과 현무에서 북쪽으로 갈라진 후 봉현고개를 지나 자미산을 기봉한 후 다시 남쪽으로 뻗어 내리면서 안쪽으로 뻗은 지엽이 어우러져 보국을 형성하였으므로 생기가 머물 수 있는 요건, 즉 명당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남면 소재지를 안으로 삼고 있는데요. 반남면 소재지는 대부분 낮은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어 일수봉의 안산이 없고 그 뒤편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유달산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이를 조산으로 삼기에는 너무 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앞에 일수봉의 안산이나 조산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빼어난 안산이나 조산이 반드시 조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명당의 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부족한 것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살펴봤을 때 조산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고 내룡도 혀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도 혈장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고 좌청룡과 우백호가 어우러져 원만한 보국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우백호를 안으로 삼고 있는 조안산도 부족함이 없어 명당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두루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점검을 해본 바 혈이 맺힌 명당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룡이 면을 넓게 펼치면서 쭉 밀고 내려오는 곳에 묘지가 있으므로 사상혈 중에 유혈로 판단이 되었는데요. 인작이 가미되긴 했지만 묘지 앞 전선의 형상도 밋밋하게 뻗어내리기 때문에 유혈 중에서도 현유혈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명당의 시조를 모신 것은 반남박씨 가문의 홍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